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주 잠깐 굉장히 핫했었던 기업인데 저PBR도 당사가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 26일 날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저평가됐었던 저PBR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물론 이제 26일 날 발표가 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핫했죠. 은행주들이나 지주사들을 위주로 해서. 근데 꼭 은행주들과 지주사들만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중에는 되게 소외받고 있었던 여러 기업들 중에서 올랐었던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광피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었다가 또 금방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수강생분이 계세요. 이거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PBR주에 대한 밸류업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광피역이라는 기업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기업이 저PBR임에도 불구하고 저PBR주 장사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주가예요. 주가 차트고 2월에 이제 그 저PBR주 테마성으로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뭐 5만 원 채 안 하던 회사가 7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동안에 엄청 주가가 안 움직였었던 거에 비하면 급격하게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시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왜 제가 안 좋게 판단을 하냐면 자,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전체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 과목이 뭐냐면 3천억짜리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의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금융자산 하나가 5천억 자산 중에 3천억, 그러니까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 때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기업은요. 보통 장사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 보통 5가지를 꼽아드리거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 이렇게 5가지를 합하면 전체 자산의 못해도 70%? 보통 한 80%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통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나머지 20% 안에 일부 들어가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 기업은 어때요? 금융자산이 62% 차지하고요. 장사할 때 이 회사 피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역 가죽하는 회사거든요. 가죽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산은 나머지 38%가 채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들고 있는 기타 포괄손의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도대체 뭐냐라고 주석에 가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냐면 여기 버크셔 해스웨이라고 되어 있죠. 장부 금액이 2천억에 달합니다. 애플 주식 736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1,6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1,600억이었던 게 1,900억이 됐고요. 애플 주식은 500억어치 가지고 있었던 게 736억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회사는 피역 회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피역 회사고요. 사실상 투자 회사입니다. 펀드예요, 펀드. 그리고 심지어 펀드를 되게 잘해요. 가치 투자 잘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회사들이지만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애플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투자 잘하는 거죠. 가치 투자를 거의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하고 싶은데 버크셔 해서웨이 비싼 것 같아.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들고 있는 조광피역에 투자하면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좋은 회사네. 완전 저평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강의 때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들고 있는 그 가치가 주주 여러분들한테 진짜 전달이 될 수 있는 가치인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적어도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로부터 얻는 그 이익을 주주에게 적절히 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주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데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로 이어지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 같아도 투자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안타깝게도요. 이 회사가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메리트가 주주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조광피역이고요. 이 회사는요. 배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은 여기 배당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봤자 1년에 11억 하는 회사예요. 해봤자 1년에 11억 하고요. 사실은 조광피역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주식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금융자산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가치가 2천억이 되는 회사인데 1년에 배당을 11억밖에 안 하면 정말 안 하는 거죠. 4년간 배당 총액이 22억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다고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많이 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사주 매입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을까 보니까 지분율에 여기 보세요. 이 기업 굉장히 특이해요.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의 자사주의 비중이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없어요. 그냥 들고 있겠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사주를 들고 있을 때 나머지 지분율 보세요. 여기 30%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여기 15.2% 들고 있는 게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식농부 박영욱 씨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는요. 배당받을 권리도 없고요.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식은 나머지 요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를 들고 있으니까 오너 일가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지배력이 57%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절대적인 과반수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배당할 필요 없어요. 아마 법인카드 쓰고 잘 사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굳이 이거 소각해가지고 주주들 좋은 일을 해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회사 과반수 지배하고 있는데 뭐하러 소액주주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주주환원에 소극적이고 자기 회사 계좌로 그냥 주식 투자해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쉽게 말해서 꿀 빨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주주환원이 굉장히 미약하고 지배구조가 굉장히 아쉬운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 PBR주 뭐 그런 밸류업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 정책이 엄청난 강제성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의 주주들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촬영을 3월 12일 날 하고 있으니까 2월 26일 날 이미 그 세미나가 발표가 됐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세미나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책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헛껍데기 같은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건데 전혀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자율적으로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움직여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는 저 같아도 사실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누가 이런 기업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 주주를 위해서 움직여주겠습니까? 그 어떤 주주가 정말 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5.2%가 박영욱 씨가 들고 있는 주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박영욱 씨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21년도 기사예요. 15년 투자한 15년 물리셨대요. 조강피업과 법적 다툼. 22년도에는 또 소송했어요. 회계장부 열람 소송했어요. 23년도에는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한 주당 12만 원 주식 사가라 라고 또 소액주주를 또 대변해가지고 요구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한 회사고 박영우 대표님 또 책을 읽어보면 조강피역이라는 회사를 투자하는 10년 넘게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 조강피역의 저 대표를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답니다. 주주총회도 안 나오시고 그냥 대리인 통해서 투표만 하시고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안 움직이는 기업이고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하든 어지간한 강제성이 아닌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사실은 이런 기업들과 싸워야 겨우 바뀔까 말까 한 기업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식농부 얼마나 그 성공적인 투자자로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박영욱 대표님이. 저도 박영욱 대표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근데 이분께서도 힘들어하시는 싸움을 굳이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기업 아니어도 좋은 기업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챙겨주는 기업 그러면서도 성장성을 유지하는 기업 있거든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소극적인 기업에 물리셔서 힘든 여정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